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정책 연대체를 다음 달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통합 후보설이 정치권 일각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연대체 출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보도 좀 확인해 주세요. 맞는 보도입니까? 네, 그 공통의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정책 연대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고, 예. 예, 저희 국민의당이 그 21대 국회에서 진행해야 될 37개 정책 과제를 선정을 해서 네. 이와 관련해서 그 미래통합당과 논의를 하고 있는 음, 그 내용과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예, 때문에 예.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예.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저, 좀 빠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정책 네. 연합까지 어떤 그 가면서 공동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어떤 그림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한 네. 가지는 사안별로 어떤 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별로 공조하기 위해서 그 연합 어떤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그림일 수가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네네. 그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지금 37개 정책 과제가 뭐 청년 기본소득이나 음, 노후소득의 양극화 해소 방안이나 음, 이러한 내용의 정책 과제들을 담고 있는데, 예, 그러한 정책들의 그 공유되는 부분이 많으면 음, 이그 같이 하는 형식의 예, 결합도가 강해질 수가 오, 있고, 오, 정책의 그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음, 결합체의 형식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음. 상태에 지금 논의가 그러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럼 한번 그 뭐 시범 케이스라고 할까요? 일단 사안별로 한번 그 정책 연대체를 가동을 해서 공조를 해보고 여기서 그러니까 또 성과가 있고 일단 또 그러니까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면 공동 교섭단체까지도 그 추진해 볼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 공동교섭단체는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음, 내용이고요. 네, 예, 예,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공통되는 정책 과제가 많으면 결합 음, 형태가 강하고, 음, 그게 상대적으로 적으면 네, 결합 단계가 느슨해지는 네. 정도다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공동 교섭단체까지만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정치권 네네. 일각에서는 아예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지가 있습니까, 의원님? 통합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그거를 공동 교섭단체다, 음, 통합이다 이렇게 이제 단계를 설정해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계속 교감을 나누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고요. 지금 네. 보도에 따르면 그 정책 연대체 1호 과제로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재설치하는 방안 이걸 지금 그 미래통합당과 논의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1호 과제라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 그 국민의당 정책 과제에 음. 이 지금 그 합동수사단 남부지검에 설치되었었던 네. 합동수사단 설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정책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 음. 판매와 관련해서 예. 불거지고 있는 이런 사태들 뿐만 아니라 네. 이 특수한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합동 수사단 설치로 그 음.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필요성이 예. 인정이 돼서 예. 저희들이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제 시동 걸고 있는 단계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네, 지금 그러니까 며칠 전에 기자들이 그 이제 그 물어보니까 뭐 지금 제밥이라면서 안철수 대표는 끊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여지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게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네. 예, 안철수 대표가 공과 사의 사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음. 공적인 영역에서 이 박원순 그 시장에 주문도 가지 않고 박원순 시장이 네. 그 시장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음.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적인 영역에서는 두 분이 그 인연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물론이죠. 예. 예.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음. 크게 상실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지금 뭐 그 상실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엊그저께 이준석 그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네, 방송에서 네. 했던 이야기가 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라고 그렇게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네, 이해를 네.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가 계시는 예. 미래통합당에 소속되어 있는 예전 안철수의 측근이라고 아. 명명됐던 분의 아.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예. 그분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이준석 최고에게 질문을 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는 측근이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네. 옮겨간 과거 측근. 예. 네.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후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네. 미래통합당 안에서 안철수 통합 후보론을 계속 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야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여권이 거대 여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명확하게 그 선을 더 정확하게 구별하는 상황이 아니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영역에서 혁신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네. 야권으로 하나의 움직임을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대를 갖는 또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 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민의당의 그 당의 정체성을 언급을 하면서 보수 야당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신 바가 있지 않나요? 네, 저희 그 언론에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의 정체성을 중도 실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 이 국민의당을 보수 야권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날의 토론 주제가 그 노조를 대하는 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자세였습니다. 근데 노조를 평가하고 대하고 노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언론의 그 명명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제가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떤 그 출마 가능성을 계속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또 대권 도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상충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좀 봐야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좀 계속 좀 드렸던 질문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지금 마음속에는 오히려 후자 대권 도전에 더 이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 그 정치적으로 대권 후보자가 되겠다, 서울시장 후보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확하게 안철수 대표를 이해하실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 야권이 지금 그 혁신을 해야 되고 야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지 그 이후에서야 그 야권의 주자들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만 좀 확인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그 조문은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조문은 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실감이 크다고 전해 주신 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과거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제 후보직을 양보를 하셨던 분이 안철수 대표 아닙니까? 그런 네, 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 마음의 상처가 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개인적인 인연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 공적인 부분에서 음. 그러한 상실감을 표현해서도 안 되고 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공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한 그 언급들, 음. 필요한 진상 규명과 이에 대한 조치들을 음.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